주택의 공급은 오늘 지어서 내일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도 전세도 씨가 말랐다. 강남 아파트 매물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한다기보다 약간 관점을 좀 다르게 이야기해봤으면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강남 지역의 아파트 거래는 급강하고 있고 집값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상한제 시행 이후에 공급 부족, 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시세에 반영이 돼서 가격을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남발 매물 품귀 현상은 서울 수도권으로 확산, 조짐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규 주택 공급 물량 감소에 따른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남 주택 보유자들이 숨 고르기에 나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강남 송파군 거래가 80% 넘게 급감한 반면 집값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매물 품귀 현상이 집값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서울에서 시작을 했지만 수도권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또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번에 다뤄보고 싶은 논조에는 이거예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정부의 대책이 사실상 선순환 효과보다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이었는데, 이 부분을 또 대책의 발표가 되면 과연 이 부분에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수요가 안정이 되는 이런 현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있을지 이제 봐야 되는데 네.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네. 주택의 공급은 오늘 지어서 내일 네.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다 집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냥 오늘부터 짓기 하자라고 하면 사실 좀 빨리 지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공급이라고 하는 어떤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는 효과를 보기가 되게 힘들고, 저는 사실 이번 정부가 2017년에 이제 들어서면서 생각했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을 고민을 하진 않았을 거라,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민을 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얘기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새 정부의 주택, 도시재생 정책은 뭐였냐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전면 철거 중심의 정비 사업이 아니라 소규모 주택 중심의 소규모 정비 사업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다가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한 소규모 규모의 이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잘 됐으면 이런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금방 해요. 예를 들자면 아파트는 헐고 새로 짓는데 철거 이주하는 데만 뭐 1년 이상, 그리고 새로 헐고 짓는 데만 3년 이상. 그래서 4, 5년 정도가 일단 당장 공사하고 철거하는데 이주하는 데만 걸리잖아요. 근데 소규모 사업들 같은 경우는 금방 이사 나가고 부수고 새로 지으면 몇 달 뒤, 뭐 1년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잘 시행이 됐으면 정부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나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되게 활성화됐으면 이런 주택 공급 물량들이 대단히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새 아파트 공급을 채워주면서 뭐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없잖아요. 그렇죠. 안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대규모 정비 사업, 그러니까 전면 철거 중심의 정비 사업들은 재건축은 딱 봐도 막혀 있는 게 보이고, 그리고 규제들이 되게 지금 많은 상태라서 뭐 물량들이 순리대로 과거에 갔던 물량들이 뭐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뒤로는 좀 멎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또 앞으로 더 내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도 힘들죠. 뭐 3기 신도시 얘기하긴 했지만 빨리 할 거다라고 하지만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고, 3기 신도시의 위치가 지금 뭐 서울의 불안한 부동산 가격을 잠재우기에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입지냐 아니냐, 이걸 생각할 때도 또 의문이 들거든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들에다 지정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강남 대체, 송파 대체, 뭐 이런 수준의 어떤 그런 신도시들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아니죠. 때문에 그러니까 대책 아까 앞서서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별 생각이 없다는 게 저게 효과적으로 작동할 만한 대책인가? 뭔가 더 단절시키고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시장의 기능을 못하게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정책은 반대로 작용하는가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왜 반대로 작용하는가? 이게 반대로 작용이라기보다는 시장의 기능을 시장에다 계속 마취제를 넣고 있는 거거든요. 마취가 되니까 시장이 안 돌아가. 그러면서 시장이 잘 안 돌아가니까 수요자들도 마취가 돼서 공급자들도 마취가 돼서 이게 안 돌아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나올 대책들도 어떻게 보면 시장 기능이 더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게끔 한 그런 방향에서의 정책일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능성이 높죠. 예, 그게 틀렸다 맞다라고도 솔직히 저 잘 모르겠어요. 어저께 뭐 언론사에서 설문문항 9개 정도를 주면서 내년도 어떨 것 같냐고 설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1번부터 쭉 쓰는데 중간에 제가 제일 답하기 곤란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어떤 부동산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난 모르겠어. 지금 이 상황에서 일단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예, 이런 규제 일변도로 그러니까 시장이 작동 안 되게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한 지금 와서 대바꾸도 못해요. 뭐 지금 많이 일견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풀어서 매물이 나오게끔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문항에 있는데 그거 하면 결국 그거 받아서 양도세 안 내고 집 팔면 그 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나도 그런 방향은 지금 써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정부에서도 되게 답답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돌파구가 뭘지 잘 모르겠고 그냥 이 폭풍이 가라앉았으면 좋겠는데 결국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실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제일 큰 부분인 것 같은데 저도 그게 크게 생각 안 했는데 나가 대출이 막혀 있으니까 돈 끌어다 쓰기 힘드니까 그렇죠. 체감 못해서 그렇지 유동성이 풀려 있다는 부분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빨리 이 폭풍우가 지나가서 조금 안정화되고 언론에서 부동산 기사가 좀 덜 보이는 시절이 왔으면 좋겠는 바람이긴 한데 뭐 뜻대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정책의 실효성을 보이지 않는 이유, 왜 정책은 반대로 작용해 왔는가에 대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정부에서 늘 대책을 발표낼 때마다 통계라는 걸 제공을 하죠. 그리고 또 예측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이라는 걸 펼치는데 그 기반 안에 가장 큰 오류가 발생했던 거는 결국은 수요의 크기가 크냐, 공급에 대한 크기가 크냐에 대한 부분이 결국 오류의 가장 핵심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뭐 계속 발표됐던 정책들마다 서울 및 수도권에 공급되는 공급이 넉넉하다,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공급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면 한편으로는 수요가 더 많았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수요에 대한 예측이 실패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또 소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수요를 잠재울 만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시간 끌기 전략, 뭐 이런 것들도 정책 안에 녹아 있어서 내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내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못 나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많은 서민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 정부는 어떠한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아무튼 시장 자체가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생각인 것 같고요.
어떤 형태로 안정화될 것인지 잘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